예, 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이제 조금 상승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죠. 어디까지 갈 것인가 궁금하고요. 또 기술적 분석상 시장 분석과 함께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분석하겠습니다. 마크로헤지 코리아 김준근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키워드로 시장 흐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방향성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요, 시장과 관련된 얘기네요. 방향성의 열쇠는 거래대금에 있다. 예. 지난주 아무래도 이제 연휴 앞두고 거래대금이 좀 줄어들었을 텐데요. 그렇죠. 네, 예. 읽어주십시오. 네. 통상 우리가 주가는 거래량의 그림자라고 그러죠. 거래량이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 주가가 그 뒤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래량도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 거래 대금도 상당히 중요한 팩터죠. 거래 대금이라는 얘기는 거래량 곱하기 주가하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나오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소형주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많다 하더라도 대형주 한 주, 두 주의 거래량보다 오히려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 보니까 결국은 거래량 곱하기 금액 주가를 곱한 거래 대금이 시장의 움직임을 좀 더 잘 반영하는 지표가 되지 않겠나라고 말할 수 있겠죠. 통상적으로 주가가 거래량이 터지면은 주가가 오르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떨어지면은 주가가 떨어지게 돼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코스피 지수는 상당히 좀 기간 조정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앞으로 이런 기간 조정이 물론 오늘은 오르겠습니다만은 기간 조정이 뭔가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거래 대금이 좀 늘어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우리가 조정을 보았던 예를 들어서 작년 3월 달에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할 때도 거래 대금이 먼저 줄어들었다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조정을 보일 때 거래 대금이 먼저 늘어나면서 주가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먼저 늘어나야만이 뭔가 지금부터는 다시 그동안의 기간 조정이 끝났고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금 주봉도 똑같은 이야기고요. 그래서 코스피 일봉을 보더라도 역시 마찬가지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코스피 일봉의 경우에도 거래 대금이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 거래 대금이 늘어나야만이 뭔가 시장에 다시 한번 활력을 찾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기술적 지표 중에서 현재 시장이 트레이딩 시장인가, 그러니까 횡보하는 장인가, 아니면 트렌딩, 추세를 가지고 움직이는 장인가를 알 수 있는 기술적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ADX라는 지표입니다. ADX. 그 ADX라는 지표를 보시면은 지금 아래쪽에 ADX를 지표를 보시면은 ADX가 20을 기준해서 네. 20 코스피 일봉 나오는 코스피 거죠? 일봉을 좀 코스피 일봉 보여주십시오. 예. 지금 변동성 지수 나와 있고요. 예, 코스피 지 밑에 저희가 못 넣었네요. 네, 그런가요? 예. 예. 제가 그럼 말로 설명하겠죠. 네. ADX가 25를 넘어서면은 네. 시장이 이제 수세적으로 움직인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현재 ADX가 25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역시 상승하려면 변동성이 늘어나야 되고 다시 말해서 거래 대금도 늘어야 되고 그리고 ADX가 상승해야만이 본격적인 상승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쨌든 거래대금이 좀 늘어나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으로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 거래대금이 늘어나는 걸 뭔가 좀 거래대금이 늘어나야만이 예를 들어 당장 오늘이라도 마감 기준으로 봐서 거래대금이 크게 늘어난다면 앞으로 이제 다시 한번 추세가 돌아서는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시장의 방향성의 키워드는 거래량, 거래대금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네. 기간 조정을 활용한 종목 선택이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이제 거래대금이나 에너지가 좀 늘어날 때까지는 약간 좀 에너지 모으기, 횡보 장세로 느껴진다면 종목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기술적으로 좋게 보이는 종목 알려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제가 여기 한 달 전에 나와서 시장은 조정이 예상되기는 하는데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이 예상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었죠.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라는 말은 주가가 좀 크게 떨어지는 걸 말하고 기간 조정은 최근 우리가 보다시피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면서
그동안의 급등에 따르는 소위 에너지를 조금씩 축적해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앞으로의 시장이 어떨 거냐, 이런 기간 조정 또는 이 끝나고 나면은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시장이 앞으로 하락할 거다라고 한다면 뭐 조정이 나타날 때마다 언제라도 빨리 주식을 팔고 시장에서 떠나야 될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조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장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된다면 오히려 기간 조정을 이용해서 오히려 그동안에 완벽하게 추세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는 종목을 골라가지고 조금씩 저점 매수 관점에서 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쭉 본다면 종목별로도 현재 시장의 균형의 축이 조금씩 바뀌는 종목들이 눈에 띄는다는 얘기죠. 자, 먼저 삼성전자부터 먼저 하나씩 살펴본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전히 전반적으로 봐서 구름 위에 다 있는 일목균형표상으로 봐서 구름 위에 있다 보니까 큰 흐름으로 봐서 상승 추세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네. 현재 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거래 대금이 크게 늘어나지 않다고 있다, 이것이 급등하지 못하고 있는 요인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왼쪽에 지금 위쪽 우상단에 왼쪽에 보면은 후행 스팬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후행 스팬과 주가가 딱 맞닿은 상태이다 보니까 네. 후행 스팬이 주가의 지지를 받고 돌아선다 그러면은 시장의 삼성전자의 상승을 네. 기대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후행 스팬의 지지를 기대하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도 괜찮겠다라는 이야기가 됐고요. 파란색 뒤에 따라오는 이제 파란색, 뒤에 따른 파란색 후행 스팬이 예. 캔들과 딱 닿았을 때 네. 저게 지지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자, 그다음 종목이 이제 현대차인데 네.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도 경우에도 후행 스핀이 주가가 딱 맞닿은 상태이다 보니까 저 맞닿은 상태가 지지를 받고 돌아설 경우에는 역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현대차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후행 스팬과 주가의 관계가 역시 차트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 현대차 여전히 시세의 균형이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측면에서 매수 관점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 차트를 볼 텐데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 조금 그림이 조금 다른 게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후행 스팬이 캔들과 맞닿은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SK 하이닉스는 후행 스팬이 캔들 밑으로 들어간 상태이다 보니까 삼성전자로는 달리 회복하는데 반대로 돌아서는데 약간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이 이제 LG화학인데요. LG화학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난 주말에 그 SK와 LG와의 그 ITC 소송전에서 LG화학이 승리했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건데 차트를 보더라도 현재 후행 스팬과의 관계라든지 또는 기준선 전환선의 관계가 전부 다 호전된 상태이다 보니까 예. 현재 그동안에 조정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조정의 국면보다는 기간 조정의 양상이 상당히 강했고요. 따라서 이런 종목에서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이 나았다는 얘기고 이런 양상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주요 종목들의 흐름들 체크해 봤습니다. 일목균형표에서는 이제 후행 스팬, 오늘 말씀하신 게 또 중요한 시그널들을 주는 거죠. 자, 세 번째 키워드인데요. 세 번째는 환율입니다. 사실은 최근까지 환율이 오르면서 원화가 약세로 가면서 외국인 매도나 상당히 좀 부담이 됐는데요. 다행히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는 이제 급락세를 돌아섰는데 최근에 환율 상승에 여러 요인이 있지만 미국 주식을 사는 한국 투자자 서학개미 때문일 수도 있다. 예. 실제 영향이 뭐 있었을까요? 네. 일단 그 언론에서 서학개미 때문에 환율이 올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신문기사 제목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죠, 그죠? 자, 일반인들이 외국 주식을 사는 바람에 달러를 네. 사고 그 때문에 달러 환율이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신문기사 제목으로는 그럴싸한 요인이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과연 그럴까 하는 것은 의문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1월달, 2월달 중에 우리나라 일반 투자자들이 외국 주식을 산 규모가 대개 한 20조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2조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달러로 한 2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하루 외환시장의 하루 거래량이 우리나라 달러에 대한 원화 시장의 하루 거래량이 현선물랑 다 합쳐가지고 500억 달러 좀 되고요. 그중에서 현물한 거래량이 약 80억에서 100억 달러 좀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거래량이 80억에서 100억 달러쯤 되는데 현물화 거래가 일반인들의 주식 매수 물량이 한 달 동안의 물량이 예를 들어서 20억 달러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는 그것이 외환시장에 움직일 만한 충분한 재료가 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고요. 결국은 그것보다는 달러의 원화 환율의 상승세는 근본적으로 그동안에 많이 달러의 원화 환율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따르는 반등 국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달러 해외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를 인덱스로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가 그동안의 하락세에서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현재 달러 인덱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달러 인덱스가 그동안에 내내 하락세를 보이다가 현재 일목균형표상으로 보더라도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덩달아서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도 덩달아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게 하필이면은 해외 주식의 매수세와 겹쳐가지고 마치 서학개미가 환율을 끌어올린 것처럼 오해됐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해외 시장에서의 달러 인덱스 또는 해외 시장에서의 유로 환율 또는 엔화 환율 또는 런미비 환율의 환율들이 근본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이 상승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달러의 원화 환율의 경우에는 어차피 추세가 하락세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흑자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위안부 외고가 계속적으로 쌓여가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달러의 원화 환율이 근본적으로 추세적으로 상승세로 돌아서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원화 환율이 약세라면 원화 환율이 떨어진다면 원화의 가치가 평가절상된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여전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리라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죠. 네. 예. 환율은 조금 걱정이 됐었는데요. 다행히 조금 다시 안정이 되는 상황들이고요. 유가가 최근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금리나 유가 동향도 체크해 주세요. 네. 예, WTI를 본다면 최근 들어서 미국과 사우디 간의 공조가 다소간 좀 균열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더더구나 바이든 대통령의 주된 목표가 그래서 이때까지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쇠일 오일 가지고 유가를 안정시키는 그런 전략을 취했는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쇠일 오일 업체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하고 소위 그린 에너지, 배터리라든지 또는 풍력 발전이라든지 태양열이라든지 그쪽으로 에너지 주도형 정책을 바꾸다 보니까 아무래도 석유에 대한 미국의 쇠일가스 업체에 대한 보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전반적으로 수급 측면에서 공급이 줄어들 거라는 우려감이 전반적으로 WTI의 가격을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로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현재 전반적으로 차트를 보더라도 현재 일목균형표 차트를 보더라도 확연하게 제일 위쪽에 유가가 날아가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절한선, 그 아래쪽으로 기준선, 그 아래쪽으로 양운, 다시 말해서 전형적인 정배열 상태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정배열 상태라는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유가가 상승세를 보일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다른 이유, 사우디가 어떻고 스웨일 오일이 어떻고 하는 것은 어차피 설명하는 것이고요. 차트를 보다하면 WTI는 확연하게 상승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간상 미국 10년물 금리만 짧게 좀 봐주십시오. 예, 금리 중요하니까. 같은 경우에는 역시 바이든 대통령의 재정 확대 정책은 결국은 미국의 국채를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미국의 국채 발행이 늘어난다면 어쩔 수 없이 금리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푼다면 미국의 물가가 오를 것이고 미국의 물가가 오른다 그러면은 당연히 금리가 오를 것이고요. 또는 국채 발행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니까 예전에 미국의 국채 금리는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차트를 보더라도 트레저리 노트 10년짜리 물 같은 경우에 1% 수준 해외를 넘어선 중에는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은 금리의 경우에는 미국의 국채금리의 경우에는 계속적인 상승세가 예상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시장 분석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준근 마크로엣지 코리아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